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이란 말처럼 정시 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당선자들의 지역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선거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보궐선거 얘기가 나오는 정치권의 부끄러움 민낯입니다. 어린이집은 CCTV 녹화 영상을 60일 동안 보관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발레오 전장 노조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에도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빛이 무척 흐립니다. 곳곳에 현재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은 5mm 안팎, 울릉도 독도는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서부 내륙은 1cm 내외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연일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륙과 해안가 모두 강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시설물 관리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6도, 안동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안동 모두 9도 보이면서 예년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찬 공기의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어 계속해서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절기상 대설인 내일부터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아침 기온 보이며 겨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 입시 수험생들은 어제 수능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워 불수능이란 말이 나오면서 정시 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은 고3 교실에 기쁨과 슬픔이 엇갈립니다. 시험이 어려워 모의평가 때보다 성적이 떨어진 수험생이 대부분입니다. 국어가 어려워서 이게 원래 성적이랑 보다 많이 떨어져서 좀 실망스럽고 일단 정시를 최대한 내보고 안 되면 재수를 하는.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표준 점수 차이가 지난해보다 커지면서 변별력이 높아졌습니다. 상위권과 중상위권 간의 점수 차이도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수시 최저 등급 기준을 못 채워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시 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위권은 변별력이 높은 시험이 됐지만 중위권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치밀한 입시 전략을 세워 대비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장 유리한 수능 반영 조합을 찾아 지망 대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가 자신에게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반영하는 대학을 끝까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오는 29일까지 수험생들은 다양한 입시 전문기관에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맞춤형 입시 전략을 완성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한 지 불과 5개월이 지났지만 다시 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다가온 지금 당선 무효가 될 사람을 손으로 꼽아가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시작됐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의원. 역시 동구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태겸, 이주용, 황종옥 동구의원.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 출신입니다. 이들 모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또 후보가 돼서 당선이 돼서 우리 또 동구를 대표하는 또 선출직이 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 지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떨어진 사람들은 또 기소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당선자들 지역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대구와 경북 교육감도 예외가 아닙니다.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보궐선거 비용에 이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부라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방안들이 논의가 돼 있고요. 실제로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들은 검찰이 얼마나 구형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조만간 나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KB하나은행 FA컵 결승 1차전이 어젯밤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창단 이후 첫 정규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두고 울산 현대와 만난 대구는 기분 좋은 원정 승리를 거뒀는데요. 다가오는 홈 2차전에서 우승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대구FC의 어제 경기 그 승리의 현장을 석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FA컵 결승 무대가 처음인 대구FC. 상대는 지난해 FA컵 우승팀이자 올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상대 울산이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선취골을 내줬지만 대구는 세징야의 발끝에서 올 시즌 울산전 팀의 첫 득점이 터지며 동점에 성공합니다. Tentei várias bolas mesmo, não consegui, mas graças a Deus me abençoou. Uma chance que eu tive de perto, eu pude fazer o gol e estou muito feliz mesmo. 1대1로 그대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경기는 후반 43분 에드가의 헤더가 그대로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 올 시즌 맹활약한 외국인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하며 강팀 울산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E se a gente não fosse perfeito taticamente, a gente não venceria esse jogo, né? A gente tem dois grandes jogadores, que é o Cezinha e o Edgar, mas os dois jogadores sozinhos eles não resolvem, né? Então eu acho que foi importante esse espírito de grupo, né? Todos ter essa mentalização ali boa para que a gente consiga essa vitória. 아직 2차전이 남아있지만 홈앤드 어웨이로 펼쳐지는 FA컵 결승전은 원정 다득점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승리나 무승부 혹은 0대1 패배에도 대구는 우승컵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승팀은 토요일 대구에서 결정됩니다. 대구 스타디움 고별 경기가 될 FA컵 2차전에서 대구가 과연 아름다운 이별을 선사할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어린이집은 CCTV 녹화 영상을 2달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 시비를 가리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건 3년 전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줄지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영상 보관 기간은 최소 60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안동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 관리부실 사례가 연이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어린이집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7살 아이가 손가락을 다쳐 부모가 사고 당시 영상을 요청했지만 CCTV 화면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당하죠.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란 생각도 못했거든요. 삭제가 됐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거는 제가 상상했던 것 밖의 일인 거예요. 어린이집 측은 기계 조작이 미숙해 저장 기간이 짧게 설정된 걸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는 20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선 기계 오작동으로 CCTV 녹화가 안 되고 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얼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려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1차 조사에서 고의 삭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0일치가 최긴 그건데 아예 없대요. 어린이집이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의 행정처분만 받을 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영상 보관에 대한 규정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발레오 전장 노조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시장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직접 공개적으로 노조를 비난하고 사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사이 준하경 경주시장의 SNS에 경주 발레오 전장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 시장은 발레오 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도 민노총 세력이 지긋지긋해서 본사에서 경주 공장을 철수하라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에 불과한 민노총 노조가 서울의 큰 세력을 등에 업고 한 건실한 기업과 지역 경제를 망치려 들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문장은 몇 시간 뒤 강경 노조 등의 표현으로 수정됐지만 파문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시장이 지역의 최대 노동 현안인 발레오 전장 사건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발레오 사건은 이미 지난해 사법부가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로 확정 판결한 만큼 주 시장의 SNS는 사실을 왜곡한 편파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발레오 전장의 강모 대표는 부당노동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며 주 시장의 발언은 피해 노동자를 외면하고 범법자를 옹호하는 반노동적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인 대표자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시장 자질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렇다면 공정성을 위해서 노동자에 와서 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게다가 현재 발레오 전장은 대표 노조 선정을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이고 사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도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어 논란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준하경 시장은 경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지키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특정 세력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에 경찰로 근무할 당시에 실적을 허위로 기재해 4만 9천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최 시장이 공보물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최 시장과 공보물을 만든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업체 관계자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최 시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100% 지분을 가진 IMC 그룹이 6천만 달러를 투자해 대구의 첨단 공구 기업을 설립합니다. 대구시는 이스라엘 테펜에서 IMC 그룹과 가칭 IMC 엔드밀 설립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대구 태간 5만 8천여 제곱미터의 첨단 공구 생산 제조 공장을 착공해 연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투자는 계열사 증액 투자가 아닌 신규 계열사 설립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등의 후보지 가운데 대구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MC그룹은 1952년 이스라엘 테펜에 설립한 세계 2위의 절삭공구 생산 그룹으로 워런 버핏이 2차례 지분 인수를 통해 10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보면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쓰고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할 경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만 경력을 인정해왔습니다.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지역이 주도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안성조 박사는 지역 주도의 인구정책 모색하자라는 연구에서 정책기획에서 심의 의결까지 할 수 있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지방정부에 두자고 주장했습니다. 안 박사는 또 대구, 경북이 독자적으로 인구정책을 펴면 일부에서는 피해를 본다며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 합계 출산율은 1,067명, 경북은 1,256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견눈질에 둔 비밀번호로 빈집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부산시 명륜동의 빈 원룸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고 나오면서 TV를 들고 나와 중고 매매업자에게 파는 등 2차례에 걸쳐 빈 원룸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출한 뒤 빈 방이나 사무실을 구한다며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을 돌아보면서 중개인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외우거나 출입문 열쇠를 숨겨둔 장소를 알아뒀다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에 대구 중구와 서구, 수성구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선정된 중구청 민원실은 북카페와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임산부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인증된 서구청 민원실은 취업상담과 휴게용 쉼터 등의 테마 공간을 마련했고 수성구청 민원실은 앉아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 서식 기재대를 설치해 민원인들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빛이 무척 흐립니다. 현재 곳곳에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은 5mm 안팎, 울릉도 독도는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 경북 서부 내륙은 1cm 내외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바람도 연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륙과 해안가 모두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주변 시설물 관리를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6도, 안동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9도 예상되면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찬 공기의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어 계속해서 옷차림은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면서 오전에는 눈과 비 내리는 곳 있지만 점차 그치고 흐린 하늘만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청도 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9도, 청도 10도에 그치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3도, 김천 1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9도, 김천 8도로 계속 쌀쌀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4도, 영주 3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9도, 영주 7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절기상 대설인 내일부터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아침 기온 보이며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